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일 토요일 밤 11시 30분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푹 쉬니까 너무 목소리 톤이 괜찮네요. 맨날 새벽에 이렇게 해서 피곤한 목소리로 했는데 오랜만에 짱짱한 목소리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Q&A, 제가 보통 토요일은 이렇게 주식 Q&A를 올리고 있고요. 일요일은 저평가 우량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이 열릴 때는 보통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 또는 스윙으로 가져갈 만한 강세 종목들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Q&A로 원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상당히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한 10분짜리 간단한 콘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저는 네이버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얻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컨센서스라든지 뭐 주요 공시 알림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정된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9시 뉴스를 통해서 9시 뉴스도 KBS든 뭐 JTBC든 다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든 헤드라인을 보면서 재료를 찾고요. 그다음에 키워드 검색,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차트 분석인 기술적 분석, 이 정도로 총 하루에 1시간 반에서 많게는 2시간 정도만 주식 공부를 하고 종목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주식 경력이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한 달째에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종목을 맞춰왔고, 지금까지도 거의 500종목 이상을 8, 90% 정도는 항상 상승을 적중시키는 그런 공부 방법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직장인 투자자고 부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하루에 많아봐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실제 거래도 MTS, 모바일 MTS로만 20분 내외, 30분까지 그 정도로만 거래를 해도 지금 평균 수익률을 한 50%에서 100%를 지금 한 6달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방법을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식책은 아직 한 권도 보지 않았고, 다만 기관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채널 또는 3프로TV 같은 정도는, 왜냐하면 저는 개인 투자자잖아요. 개인 투자자니까 좀 오프 더 레코드라든지 이런 기업 내부의 정보들 또는 제가 이제 뉴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뒷얘기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기관 투자자가 운영하는 뭐 재테크 채널이라든지 또는 뭐 3프로TV처럼 여러 전문가들이 나오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를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아침 출근길에. 그거 외에는 저는 전혀 유튜브 채널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한정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저는 매일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쉽게 알려드린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저는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해도 전업 투자자나 또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하루에 뭐 5시간, 10시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죠, 주식 투자를.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만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 채널을 1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저 같은 방법도 충분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여러 가지 재테크를 통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경매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경매책을 단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물론 책은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주식책도 한 20권은 샀을 거예요. 근데 맨날 그 새벽에 약간 흥분해서 샀을 뿐이고 실제로는 읽지 않습니다. 저는 뭐 외담이긴 하지만 주식이 아니라 그 독서 모임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독서 모임이 거의 회원수 1000명의 독서 모임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가면은 전 책을 안 읽어가요. 안 읽어가고 그 사람들하고 그냥 얘기하러 갑니다. 얘기하러. 근데 결국엔 독서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물론 그 한정된 주제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전 아무 말도 못 하겠죠. 그 사람들이 무슨 어떤 작가의 의견이나 이런 거. 하지만 책도 생각해 보면은 결국엔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사랑이라든지 또는 뭐 인생 또는 뭐 자존감. 대부분 이런 컵 섹터에 걸리기 때문에 크게 그 책을 읽지 않아도 충분히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법학 베이스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뭐 논문들, 또 그다음에 사회과학 서적 이런 것들을 읽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이 정말 투명하게 돼 있다면 그러면은 기본적 투자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야겠죠. 퀀트 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표만 가지고 또는 재무제표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공부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뭐 테마주를 특히나 접할 때 느끼는 것들, 그런 감정들 있죠. 뭐 에디슨 EV라든지 또는 대선주라든지 아무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400배, 500%씩 상승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 분석으로만 주식시장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또 많은 편법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엔 개인들의 돈을 빼앗고 서로 상대방의 돈을 빼앗는 그런 여러 작전들이 존재한다는 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뉴스 하나도 전 다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재료들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이 재료가 과연 단기 재료인지 중기 재료인지 그래도 한 3개월, 6개월 갈 만한 재료인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간다면 뭐 제가 많이 했던 수많은 종목들이 있죠. 뭐 서울옥션도 있고요. 덱스터도 있고요. 뭐 메타버스 그쪽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 게임주에서 뭐 컴투스홀딩스라든지 위메이드맥스라든지 제가 2달, 3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수많은 종목들이 사실은 그냥 그때 투자하고서 한 3달 동안 아예 차트를 안 봐도 최소한 50% 이상은 수익이 났어요. 근데 내가 막 차트를 본답시고 거기서 들어갔다 뺐다 하다니까 오히려 고점에 물리기도 하고 남들 다 내는 평균 수익률도 못 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특히나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으면서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많은 유튜버들이 차트만 보고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런 방송들을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사실은 아닌 차트를 찾는 게 그 반대되는 사례를 찾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분 말씀대로 무슨 뭐 쌍바닥을 이루고서 올라간다는 지점을 찾는데 반대로 쌍바닥을 이루고서 하락하는 곡선도 상당히 많고요. 말 그대로 차트만 보고서 들어갔다간 그 예외 상황에 내가 맞닥뜨릴 경우에 대응이 불가능하다. 결국엔 손절밖에 없는데 그 손절하고 또는 뭐 그 차트만 믿고 들어갔는데 6개월, 1년씩 행보하는 차트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런 재료, 탑다운 방식의 강세 섹터를 찾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버텀업 방식에서 종목을 먼저 찾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제가 1년 동안 해왔던 탑다운 방식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시장에서 잘 먹히고 있고 그리고 100% 이상, 2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을 100종목 이상 찾아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목차를 써놓은 거는 주요 증시, 제가 항상 방송하는 패턴이죠. 이게 보면은 주요 증시, 그 다음에 경제 지표를 체크해 봐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데 한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뉴스 리포트 보는데 한 20분 정도 시간을 쏟고 그 다음에 주요 공시도 한 10분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종목 분석, 기본적 분석에 한 5분 정도,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 한 10분 정도 그 정도 시간을 쏟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물론 방송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방법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하고 실제로 저는 항상 2시간 이내 방송 준비 시간을 통해서 30분 방송하기 때문에 하루에 정말 많이 시간을 쏟아봐야 2시간 반. 그 이상을 할 시간도 없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한 8개 정도의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직장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농장도 가죠. 일주일에 한번 농장 가서 뭐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시간을 쏟는 것들은.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요 증시 경제지표. 뭐 말은 거창한데 주요 증시라고 한번 네이버에서 쳐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일단 주요 증시 코스피 코스닥의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장 종료 그 수치가 나오고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이 우린 휴장이었으니까. 그다음에 다우존스, 나스닥도 나오고요. S&P 500, 나스닥.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일단 시총 상위 1위부터 20까지 중에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은행, 금융, 그다음에 뭐 포스코도 사실은 수소 산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2차 전지, 전기차 이러한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카카오페이나 뭐 카카오 뱅크처럼 그렇게 핀테크 같은 성장주 일변도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많은 나스닥을 저는 보통 선행 지표로 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의 종목들을 여러 섹터로 분류를 해서 약 한 50개 정도 섹터로 분류를 해서 매일매일 장이 종료가 되면 체크하는 그러니까 9시 장이 열리기 전에 나스닥을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시차가 좀 있는 게 결국에는 제가 방송을 하는 시간이 대부분 새벽 1시에서 2시이기 때문에 그때는 나스닥이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와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아침에 저는 한 8시 반 정도에 간단하게 살펴보고서 오늘은 항공주 쪽이 많이 올랐구나 또는 오늘은 전기차 섹터가 다 올랐구나 오늘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너무 좋았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수급이 어느 쪽으로 들어올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약 한 7, 80% 정도 적중률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좋을 가능성이 한 7, 80%는 최소한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랫단에 있는 뭐 PSK라든지 DB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대덕전자라든지 PCB 또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뭐 최근에 있었던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그렇게 강세 섹터임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종목들 중에서도 그다음에 최소한 알 수 있는 건 9시 장이 시작하자마자 그 강세 섹터가 대부분 다 양봉으로 물들죠. 빨간색으로. 그러면은 내 예측이 맞았구나. 그럼 자신감 있게 이 9시 5분, 10분 안에 들어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금요일 상황을 살펴보면은 다우존스가 전강 후약이죠. 나스닥도 전강 후약이고요. 장초에 좀 강했었다가 결국에 막판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물론 1월 3일인가요? 저희 이제 증시가 시작되는 게, 그때는 뭐 신년이기도 하고 신년 기대감이란 특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제가 제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건 전강 후약이고요. 반대로 전약, 장초엔 약했지만 후강, 막판에 좀 들어올리는 차트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나 또는 유럽 증시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주요 증시에서 여기 보면 유럽 증시도 클릭하면은 독일, 러시아, 뭐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새벽 1시에 열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늦게 끝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를 참고하는데 참고할 수 있고요. 또 이머징 마켓인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뭐 대만 가권 지수라든지 심천 종합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와도 상황이 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시면 이 대만 가권 지수가 대만 가권을 왜 제가 살펴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기업이 1위 기업이고 시총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만 가권에서도 TSMC가 한 약 시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차트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주요 증시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수도 당연히 살펴보죠. 살펴보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뭐 4,000명대, 5,000명대, 그다음에 신규로 뭐 6,000명대, 7,000명대가 돌파한다는 거는 관련된 바이오주라든지 진단키트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고, 재택치료 관련된 근무주라든지 뭐 재택근무 관련된 주들, 원격진료 관련된 주들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좀 체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제가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주요 유가예요. 주요 유가. 주요 유가를 살펴보면은, 아이고 요가라고 졌네요. 주요 유가라고 치면 원래 나오는데, 세계 유가. 일단 빼겠습니다. 이게 국제유가라고 쳐야 되나 보다. 국제유가라고 치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브렌트유, 두바이유, 휘발유, 경유, 그다음에 금속, 금리, 원자재, 운송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이 다 관련된 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같이 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뭐 대성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 도시가스를 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한참 재미 봤었던 거는 원자재 관련해서도, 금속 관련해서도 알루미늄 값이 오르면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 구리 가격이 오르면은 움직이는 종목들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어쨌든 매일매일 선행지표 좀 삼고, 가치주가 강세일 때는 특히나 이제 구리 가격이나 알루미늄 가격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특히 좀 자세하게 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간단하게 흐름 정도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지표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가상화폐 가격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흐름 정도는 체크해보고 있고,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주요 뉴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KBS 9시 뉴스를 보는데 뭐 상관없어요. 어느 종목이든 뭐 JTBC든 MBC든 다 상관이 없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건데, 일단은 1월 1일 오늘자 뉴스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오미크론 한 달 만에 1,000명대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재료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또 지금 노바백스라든지 이런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된 그런 것들도 좀 이슈가 있어서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번 달 먹는 치료제 도입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대선 테마주 봐야 되니까, 뭐 이재명 씨가
현재 한 39%, 윤석열 씨가 27%이 정도에 따라서 관련된 주들 움직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권자들은 뭐 집값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고, 그러면은 주요 증시, 주요 뉴스 리포트가 다 끝났고, 리포트는 여기에서 환경 컨센서스라고 치면은, 리포트는 각 주요 증권사에 들어가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환경 컨센서스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기업 파트에 들어가면 다 나오지는 않지만 주요 뉴스들 좀 나오죠. LG화학이라든지 원티드레, 뭐 현대일렉트로닉 보시면 이스트소프트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면 한번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DF 보기로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요 공시 같은 경우도 MTS 기능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분석하게 될 때 옆에 뜨기 때문에 좀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9시 뉴스에 이재명 씨 관련된 그런 지지율이 잘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 한프로TV 분석해서 설명드렸던 이재명 씨 관련된 종목들이 옴니 시스템도 있고요. 다 상승률이 지금 상당히 좋죠. 그때 제가 이때쯤 방송했으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약 한 7,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누리플렉스도요. 누리플렉스도 이틀 눌러줬지만 결국엔 급등을 했고, 코콤도 그렇고요. 코콤은 심지어 이날 16%까지도 올라갔었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재명 씨 관련된 주들이 모두 급등을 했고, 다만 옴니시스템이나 누리플렉스, 코콤, CS 이런 것들은 정책주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랫단에 있는 것들, 프리엠스, 형제엘리트, 이니텍 이런 것들은 인물주기 때문에 현재는 정책주가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제가 옴니시스템 같은 경우 누리플렉스, 코콤도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주라고 말씀드려서 상승률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 빨간색이죠. 근데 전기차 보면 다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장초에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섹터가 약하구나. 예를 들어 테슬라라든지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날 나스닥에 상당히 약했으면 같이 현대차, 뭐 기아차, 현대위아 이런 것들 다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높았을 경우에는 윗단에 있는 것들이 특히나 동진 세미캠처럼 재료가 붙은 것들은 더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PSK를 예를 들자면은 PSK도 제가 진짜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투자자도 보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지금 수급이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 외국인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네 정도 체크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주요 뉴스 공시, 저는 삼성증권 MTS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공시가 다 나오죠. 보시면은 신규 시설 투자 이런 재료들이 제가 되게 좋은 재료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공시 확인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무 상태도 지금 재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 2020년에 매출액이 보시면은 2021년 추정이 거의 4천억대, 2배 가까이 상승했죠.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순이익은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 상당히 좋은 기업이구나.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좋은 기업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는 거예요. 차트를 봤는데 일단 5일선, 5일선, 21선, 61선, 121선 정배열 추세를 이루고 있고, 5일선을 전혀 이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강한 추세다. 물론 월봉으로 보면 많이 올랐죠. 월봉으로 보면은 이번 달에만 20%, 지난달에 20%, 11월 달에 13%, 5%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좋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가 안정적이고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빠르게 이렇게 주식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하는 방식대로 짧게 한 10분 정도로 정리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이게 전부는 아니고, 물론 제가 보는 더 추가적으로 보는 지표들이라든지 차트를 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쨌든 제가 하는 주식 스터디 강의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주로 방송할 때도 키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만 해도 좋은 종목을 충분히 저는 선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종목을 선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끌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에 확신을 갖고 그 종목이 자기 효능감으로써 투자를 큰 돈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큰 돈을 주식으로 벌 수 있는지 못 버는지가 전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내가 팔고 나면 급등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 정도로 오늘은 1월 1일 방송은 좀 빠르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주식 스터디, 경매 스터디, 수익형 블로그 남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여튼 올해도 제가 올 한 해 2022년에도 좋은 방송으로서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내고 하여튼 다 같이 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방송을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꿈 꾸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